여파로 장미축제가 열리고 있는 울산대공원은 나들이객들로 붐볐습니다. 우정 혁신도시 아파트의 이상 청약 열풍은 이른바 점프통장을 이용한 투기 세력의 학작품이라는 지적입니다. 새누리당의 잠룡들이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울산 지역 민심을 살피기 위해 잇따라 울산에 방문합니다. 보리원전 1호기에서도 중고부품 납품 비리 의혹이 있다며 환경단체들이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초여름 더위가 시작되면서 휴일을 맞은 시민들은 바다와 계곡을 찾았습니다. 장미축제와 환경페어가 펼쳐진 대공원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떼약볕이 내리쬐는 한낮, 많은 사람들이 해변에 몰렸습니다. 아이들은 물 만난 고기처럼 하얀 파도를 온몸으로 맞으며 더위를 제대로 즐깁니다. 솔밭은 캠핑족들이 차지했습니다. 가족들은 나무 그늘 아래에서 얘기꽃을 피우고 아이들은 해먹을 놀이기구 삼아 즐거운 한때를 보냅니다. 날씨가 많이 좋아졌거든요. 작년 대비해서 한 달이나 이제 더위가 빨라져서 가족들이랑 즐기려고 나와봤습니다. 본격적인 초여름 더위가 시작되면서 해안가 주변과 계곡에는 많은 시민들이 모여 벌써부터 피서철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사흘째를 맞은 장미축제는 사람 반 장미 반입니다. 나들이 나온 가족들은 드넓은 장미밭을 배경으로 추억 만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여인들은 장미꽃과 미모 대결을 펼칩니다. 사람들도 많고 장미도 많은 것 같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서 보기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장미가 이쁜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쁜 것 같아요. 저요. 환경단체들이 준비한 환경페어에도 의미 있는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나뭇가지와 씨앗으로 참새와 개미 모형을 만들고 미꾸라지를 직접 잡아보며 도심 속 자연을 느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6.1도.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은 초여름 날씨가 계속돼 더위를 피하기 위한 발길도 바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얼마 전 우정 혁신도시 내 아파트 분양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이 알고 보니 수도권의 청약 통장을 가져와 붐을 조장하는 투기 세력이 있었습니다. 조인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구 우정혁신도시 내 한 아파트 견본주택 앞. 견본주택 공개 첫날 수백 명이 줄지어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부동산 안팎 속에 보기 힘든 진풍경을 연출하며 84제곱미터형은 올 들어 전국 최고인 376.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분양이 성공을 거두고 한 달 뒤 인근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또 인근 부동산 6, 7곳과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어 물량이 충분하다며 1년간 전매 제한을 피할 수 있는 편법까지 설명합니다. 몰라서 살 수는 있어요. 물건 제가만 파는 게 아니고 다른 부동산 물건도 공동으로 해서 근데 이게 뭐냐면 프리미엄이랑 다 주고요. 일단 뒤에 명의 변경은 당장 안 되고. 이렇게 높아진 프리미엄과 위험천만한 거래가 어떻게 해서 가능해진 것일까?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수도권 부동산에선 이와 관련한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주소지 부산으로 이전해가지고 점프 통장이라 그러더라고. 다목적으로 부동산하고 연계해가지고 그리고 피가 2천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거래된 거는 잘 없습니다. 이른바 점프 통장이 난 결과라는 말인데 각종 부동산 관련 카페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결국 울산의 떴다방과 서울의 투기꾼들의 합작품이란 추정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 같은 청약 열풍으로 붙은 프리미엄은 지역의 실수요자들이 떠안아내는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울산 도시공사가 처음으로 서민용 아파트 단지 분양에 들어갔고 강동 블루마시티는 마지막 아파트 조합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혁신도시발 분양 열풍이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울주군 율리 문수산 입구에 보금자리 주택을 짓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부지 19만 제곱미터에 모두 1,189가구, 전용 면적은 2종류입니다. 이 가운데 523가구는 오는 10월에 분양되고 나머지는 내년 하반기에 임대로 공급됩니다. 이곳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첫 보금자리 주택이자 울산 도시공사가 분양하는 첫 아파트입니다. 도시공사는 보상비 부담이 컸지만
무주택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분양가는 700만 원대 중반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기 좋고 물 좋고 위치가 좋습니다. 그리고 접근하기 좋은 교통 여건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저렴한 아파트가 아마 공급될 것으로 봐집니다. 강동 블루마시티는 마지막 아파트 조합원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면적은 84제곱미터에 A, B 두 종류가 있고 가구 수는 696가구, 분양가는 670만 원 선입니다. 마지막 조합 아파트로서 전 세대가 남양으로 배치돼가지고 조망권하고 일조권을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강동 블루마시티는 앞서 1회차 때 최고 청약률 8.9대 1, 2회차 때는 한 달 만에 800명의 조합원을 모집한 바 있습니다.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달아오른 아파트 분양 열기가 윤리와 강동에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새누리당 대권 잠룡들이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울산 지역 민심을 파악하기 위해 잇따라 울산을 방문합니다. 내일은 이재호 의원이, 오는 7일에는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이 울산을 찾아 기자간담회를 갖는 등 지역 민심을 살필 예정입니다. 이들은 또 UBC 특별대담 대선 후보에게 듣는다에 출연해 대선 출마 배경 등을 밝힐 계획입니다. 정가윤 의원이 새누리당 국회 부의장 후보 경선에서 패하면서 자기 새누리당 울산시당 위원장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당초 새누리당 울산시당 위원장은 4선의 정가윤 의원이 국회 부의장 후보에 3선의 김기현, 강길부 의원은 상임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면서 초선의 박대동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됐습니다. 그러나 정 의원이 국회 부의장 후보 경선에서 패하면서 연말 대선 승리를 위해 지역의 좌장인 정 의원이 시당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전문가 안전점검이 내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실시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번 IAEA의 안전점검은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관심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국제적 수준의 안전성을 검증받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울주군과 기장군, 각 군의회와 환경단체 등은 이번 안전점검은 수명이 다한 고리 1호기를 계속 운전하려는 한수원의 꼼수로 당장 고리 1호기를 폐쇄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울산과 부산 환경운동연합은 고리원전 납품비리와 관련해 고리 1발전소에도 납품비리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내일 울산과 부산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갖고 고리 1발전소에도 고리 2발전소와 똑같은 수법으로 주요 부품을 협력업체에 반출한 뒤 새 제품처럼 납품받은 비리와 의혹이 있다며 울산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또 고리 1호기 정전 사고와 관련해 발전소장 등 5명만 불구속 기소한 것은 꼬리 자르기식 수사라며 검찰의 부실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자외선 하면 피부 손상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눈도 괴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선글라스만 잘 골라 착용해도 눈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건강백세 성경희 기상캐스터입니다. 운전이나 운동을 할 때, 거리를 걸을 때도 우리 눈은 끊임없이 자외선에 노출돼 있습니다. 문제는 장시간 자외선에 노출되면 백내장 등 안과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기간에 걸쳐서 강한 자외선에 노출되게 되면은 자외선 각 결막염이 생겨서 굉장히 눈이 불편해지고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되면은 백내장이라든지 색상편, 황반 변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선글라스만큼 좋은 것이 없는데요. 그만큼 선글라스 선택에도 신중해야 합니다. 선글라스 렌즈를 고르실 때는 색이 진하건 연하건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선글라스 자외선 지수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 시중에 나오는 선글라스 렌즈 자외선 차단 지수는 한 UV 400 정도. 자외선 코팅 없이 색만 진하면 오히려 더 해롭습니다. 색상 농도는 75에서 80% 정도가 적당합니다. 렌즈 색상도 용도에 맞게 선택해야 하는데요. 갈색 계열 렌즈는 눈병을 앓고 있거나 백내장 수술 후에 적합하고 녹색 계열 렌즈는 눈의 피로를 적게 해 운전자들에게 적당합니다. 또 노란 계열 렌즈는 흐린 날 시야를 밝게 해줘 야간 운전이나 야간 스포츠 활동에 좋고 자연색 그대로 볼 수 있는 회색 계열 렌즈는 야외 활동 때 도움이 됩니다. 네, 멋을 내기 위해서 빨강, 노랑, 파랑 등의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은 눈이 쉽게 피로해져서 시력 보호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건강 백세 성경입니다.
오늘 낮 12시 10분쯤 남구 달동 롯데마트 주변 도로를 달리던 30살 김모 씨의 레간자 차량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4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운전 중 기름 냄새가 났다는 김 씨의 말로 미뤄 새어 나온 기름에 엔진에 높은 열이 전해져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구 달동 번영 사거리가 울산에서 교통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울산시와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3년 동안 사고 건수는 번영 사거리가 10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삼산동 시외버스 터미널, 공업탕 로터리 등의 순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사상자 수 역시 번영 사거리가 126명으로 가장 많았고 시외버스 터미널 123명, 공업탑 로터리 109명 등이었습니다. 울산시가 오는 9월부터 시내버스를 이용해 버스 승강장 주변 등 시가지 간선도로변의 불법 주정차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도로변 주정차 차량을 촬영한 뒤 5분 이상 불법 주정차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구군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울산시는 지난달 초 시내버스 127번과 401번 노선에서 조사한 결과 노선별로 하루 평균 2천여 대가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동해안과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안개 끼는 곳이 있겠고 영남 지방은 오전에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울산 지역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와 동해 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주간 날씨입니다. 울산 지방 다음 한 주 동안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고 비 소식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평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다소 덥겠다고 울산 기상대는 예보했습니다.